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UBS 위조 서류를 가지고 원자재 무역상을 하는 회사에 접근을 하고 있는 이 스캐머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실제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요청하신 건데 디렉트 페이 레드 오브 크레딧 어제 잠시 말씀드리고 조금 남은 부분을 또 시간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가 UBS 그 위조 서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서류에 보면은 뱅크 코스디얼 SKR 그 보관 안전 증명서, 그다음에 어프리컨 펀드 투 페더 뭐 미 연방 은행에 미 연방 회의에 이거 다 등록했다는 거, 뭐 스테이트먼트, 또 스페셜 파워 오브 어토니, 프로브 오브 리저브 펀드가 뭐 있다, 뭐 이런 온갖 서류를 이제 다 만들었죠. 거기다가 콜러블 코드 트랜잭션을 해가지고 그이 뱅 개런티의 주인의 그 코드 넘버 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국의 무역회사에 접근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신뢰를 대면은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9만 킬로그램의 금이 UBS 은행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보관되어 있느냐? 인도네시아 사람인 UP 하리안토의 이름으로 보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무역회사 제시한 서류에 보면은 UP 하리안토의 그 여권까지도 가감하게 딱 붙여요. 붙여놓는데 그래서 9만 킬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9만 킬로그램이면은 거의 한 7조 5천억 정도 되죠. 이게 있는데 이 막 대범하게 뭐 제가 그 민주운동가들이 조사도 많이 받아봤지만은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조직표 비슷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잉 차트죠. 이 미스터 UP가 한국의 하나은행에 9만 킬로그램이 있다는 프로브 펀드를 스위프트로 보낸다. 그러면은 하나은행이 그 스위프트를 받고 이제 보내면은 컨펌 해준다. 그러면 하나은행이 이 미스터 강이 있는 회사에 통보를 해준다. 그럼 미스터 강은 그것을 부록해가지고 론을 받는데 이 론을 당신네 회사가 중동에서 원자재를 뭐 스틸이든 석유든 석유는 아닙니다. 석유는 또 내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석유도 기가 막히게 지금 이 위조범들이 설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이게 새로운 방법이라서 제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당하죠.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컨펌을 해주면은 자 이래가지고 너희들에게 1억 불에 원자재를 수입하는 다큐먼트 LC를 열겠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여는데 이제 자 보지 않느냐? 코스터디얼 SQR, 코스터디얼 세프 키핑 리시프트에 보면은 그때 이제 뭐가 따르느냐? 이 금이 이제 보관될 때 이 금에 붙는 보관 비용 있지 않느냐? 요것만 너희들이 얼마 안 되는 거 내라. 뭐 참 적은 금액이죠. 1억 불에 대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죠. 내라. 그러면은 한다. 그래서 그 뭐
그 위조 서류를요 그래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하고 UP 하리안토가 스위프트를 보내고 컨펌 받는 그 이 조직도를 딱 브레인 차트죠. 브레인 차트를 딱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미스터 강도 모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은행에다가 UP 하리안토가 스위프트를 보낸다고 가감하게 그렇게 제한세 쓸 수가 있겠어요. 큰일 날 일이죠. 그래 원래 이제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UBS 위조 서류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피눈물 흘린 사람이 그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직접 체크하고 엄청나게 제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것의 진실을 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원이 뭐 스와루노니, 스카루노니, 아왕 쿠수마니, 대만인 휴증펀이니, 천안문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던 조선족으로서 베이징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진콩이니, 많이 내려요. 또 엔당이니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런공무이로니 이런 사람들이 자카르타 북부의 요가족의 족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스와로노죠. 받아가 그렇다. 이렇게 다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회사는요 너무 가감해요. 모르니까 이건 뭐 그대로 뭐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는 걸 대놓고 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유피 하리안토라는 사람이 하나은행에 스위프트를 보낸대요. 제가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건 여러분들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국제금융계가 고환율에 고금리에 은행의 그 PF 문턱도 막 낮아지고 또 무역금융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이런 스캐머들이 막 활기를 치는 거예요. 최근에는 석유 문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석유 부분에서는요 더 많은 스캐머들이 엉터리 사연을 만들어 가지고 무역회사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지러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속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안서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UP하고 이제 계약서를 딱 있죠. 이제 미스터 UP가 우리 회사 어카운트 하나은행 어카운트로 9만 큐릭 POF 프로펀드 금이 있다는 프로펀드하고 코스터디 SKR을 보낸다. 보관 SKR을 보내준다. 스위프트로 보내주면은 하나은행에서 론을 한다. 그 중에 일부를 7조 5천억 되니까 많은 돈 아닙니까? 그 중에 일부를 당시 회사가 중동에서 원자재 수입하는데 DLC를 내주겠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가감하게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UBS 그 페이퍼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20년 동안 이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가짜예요.
진콩이라는 사람은 제가 무서워서 한국을 오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아마 뭐 중국 같은 곳에는 그런 거 바꾸잖아요. 여권을 아마 바꿔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강화문에 또 박씨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고, 똑같은 또 박씨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은 활동 안 하는 어떤 박씨의 옛날에 그 서무병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주 신적인 존재처럼 돼가지고 지금 곧 싱가포르로 UBS가 이제 컨펌이 왔다, 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펌이 왔는 것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어느 회사에 열어준다. 그리고 한국에서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00% 가짜이니까 그 UBS에는 속지를 말아라 그래. 그래, 이 회사는 보면요, 지금 이 장난을 치고 있는 이 회사는 보면은, 그리고 난 뒤에 또 제안서를 어디 한 장 내요, 엑스맨한테.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형이에요. 서울 금견 형인데 제안서를 내는 뭐를 했느냐, GCG 골드 서티피케이트 개런티, 이제 그러니까 앞에 따면은 골드 G, 서티피케이트 C, 개런티 G죠. GCG가 준비되었으니 다음과 같이 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 제안서를 내요. 그러면 그 형은 그 제안서를 컨펌한 서류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무역금융에 맡겨 급한 사람이 다 맞지요. 하나은행에 들어오고, 또 이 회사가 또 어떤 강의장이라는 사람한테 론을 받기로 돼 있고, 이 서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속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 서티피케이트 개런티, 그러니까 이제 이니셜을 딴 거죠. GCG가 되었으니 이렇게 뭐 1,000억을, 지금 한 1,400억 안 됩니까? 이 원자재 수입 DLC로 해달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루속히 그분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마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의 UP, 미스터 UP 하리안토한테 속았겠죠. 그러니까 100% 아니다, 그것을 알고 하루속히 그러한 행위를 중지하기를 참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내일 조금 남은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내일은 석유의 또 스캐머들이 희한한 방법으로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것을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그러니까 DPLC죠. Direct Pay Letter of Credit, 어제 이제 조금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DLC나 SITC나 그런 방법이 아닌 바이어가 자기의 은행에 가가지고 자기의 어음을 제시하고 자기의 크레딧을 체크하고, 레이팅이죠. 크레딧 레이팅을 체크해가지고 그 은행에서 디렉트 페이먼트 LC, 레드 오브 크레딧 라인 크레딧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쉘라 쪽에, 쉘라의 은행에다가, 자, 이거를 보냈으니까 너가 컨펌해줬냐? 그럼 쉘라는 컨펌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DPLC, 디렉트 페이 레드 오브 크레딧이 셀러 은행으로 갑니다. 그럼 장점은 무엇이냐? 오늘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는데, 장점은 무엇이냐? DLC나 SITLC는 서로 간에 그 중간에 있는 그 프로덕트, 제품이죠. 이 제품이 보내는 쪽은 안전하게 도달하기를 원하고, 받는 쪽은 안전하게 도달하고 자기가 원하던 상품의 스펙과 똑같은 것이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흡족이 돼야지 마지막 페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쉘라와 바이아가 서로가 요구하는 계약 조건상의 내용들이 합쳐져야 되죠. 프로시우드상에 어떻게 하는 거, 검사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서 안에 그 제품의 스펙에 대한 게 아니습니까? 그게 이제 합치가 돼야 된다. 자, 그게 이제 보통 SITLC나 이러한 DLC는 장점이죠. 그런데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냐? 지불 방법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바이아 입장에서는 DPLC를 발행해가지고 넘어가게 되면은, 셀러에게 넘어가게 되면은, 셀러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돈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DPLC를 원한다 할 것 같으면은 첫 거래는 DPLC를 하시면 안 되고 자기의 셀러하고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서로의 비즈니스 리레이션십, 비즈니스에 오가는 관계가 서로가 신뢰가 돼 있을 때 이 DPLC를 써야 되는 겁니다. DPLC가 물건값을 빨리 결제하고 상호간의 신뢰와 상호간의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DPLC를 쓰는 것이지만은, 만에 하나 셀러가 제품을 제대로 로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이어는 이제 자기가 한음을 발행하니까 바이어는 큰 손실을 입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는 DPLC를 안 쓰는 게 좋고, 이제 한두 번 거래해가지고 셀러와 관계가 이제 좋을 때는 DPLC를 쓰시면은 아주, 이게 왜냐하면은 뱅크 투 뱅크로 셀러 뱅크와 바이어 뱅크가 체크하는 것이 없잖아요. DLC나 SITLC는 체크하는 게 많거든요. 특히 DLC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실은 배가 뭐 예를 들어서 울산항에 이제 옵니다. 오면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기름인 경우는 SGS 검사를 거쳐야 되니까 SGS 검사를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합격은 하지만은 그 합격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거 풀 페이먼트를 안 하잖아요, 은행에서. 그럼 합격을 해가지고 이 기름이 바이아의 탱크로 옮겨질 때 바이아의 뱅크에서는 발행한 DLC에 대해 가지고 결제한다는 스위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바이아는 셀러로부터 탱크 안에 기름을 넣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기름이 다 부어지는 것이 확인되는 리시트가 나올 때는 이제 페이먼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DPLC는 그게 아니잖아요. 발행과 동시에 셀러에 가게 되면 셀러는 결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거래에는 되도록 쓰지 아니하고 상호간에 서로가 거래상에서 원만한 것이 다 움직였을 때는 써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DLC나 SIT를 쓰는 것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거래상에 있어서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금융의 위기 때문에 또 젤렌스키가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많다고 서방 세계 각국에다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 세계가 평화의 인류의 공존 바탕 위에서 잘 이 세계가 건설될 수 있도록 다 기원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 스캐머에 대해서 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